제가 개발한 신문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문법에 비해서 내가 평균 한 30배 정도 능력이 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법을 한국어하고 대비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딱 한국 사람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단 몇십 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지 예를 먼저 하나 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마켓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마켓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마켓이 아니고 라티노 마켓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 종일 스페인어 써야 되겠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말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한테 45시간을 딱 배웠습니다. 정확히 넉 달 반 배웠습니다. 6개월을 다 배웠는데 45시간을 배웠을 때 4개월 반을 배웠을 때 한국에서 그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어과를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제가 가르친 학생이 스페인어를 하는 기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보다 스페인어 훨씬 잘하니? 당연히 잘합니다. 그 사람은 4년간을 암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암기했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를 해서 제가 필요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대학 4년 공부가 저도 외대에 나와서 스페인어과에 나왔으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요.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서 말 한 몇 마디 밖에 못했습니다. 실제 말은 남미에 가서 배웠고 제가 남미에 있으면서 1세 중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대사관 통역을 제가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 미국 사는 교포들 가르치는 게 15년이니까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인어 가르치는 사람 어차피 저 하나인데 저같이 선생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외대를 4년 다니면서 원래 정식 스페인어과라는 것이 서문학과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같이. 그러니까 스페인어 문학을 배우려면 쓸데없는 무슨 시서부터 무슨 세르반테스의 동교 있다고 학교 아무짝에 어떻게 멍청하게 가르친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맨날 그거 놓고 번역이나 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시를 어쩌면 4년을 배웠죠. 남미에 가서 20년 살면서 남미 스페인시 배웠고 중미에 가서 15년 살면서 여기 스페인시 배워서 전 세계에서 쓰는 스페인시 저는 다 합니다. 딱 모르는 스페인시는 큐바에서 쓰는 것만 모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문법을 개발하는데 이제 바탕이 된 건데 이제부터 한국 사람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동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 문법에서는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고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아니 그냥 동사는 동사고 인칭은 인칭이고 시제는 시제지 어째서 동사가 인칭에 따라 변하는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렇습니다. 라틴하고 게르만하고 차이는 제가 한 가지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IM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스페인어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IM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이 IM을 소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메스타는 하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고메스타가 하와이가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아니 하와이는 집에 있는 마리아가 마리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뭔가 인칭을 이해 못해서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역시 I am so이라는 거는 그 so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가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최하 5,000개를 외워야 된다는 5,00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상 모든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가? 책이 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맨 먼저 I am 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선생이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야 오늘 저 인칭 배운다. 인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칩니다. 인칭을 가르치면 영어의 I 과목이고 U 과목 이게 인칭인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상하니까 강의를 듣던 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소위가 IM이에요? IM이라는 건 여기 인칭 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칭인 줄 알고 어떻게 동사인 줄 알고 이게 뭡니까? 그 선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안 들어도 압니다. 야, 인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 외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 영어는 단어 하나를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를 L자를 까만 걸로 쓰고 O자를 빨간 걸로 쓰고 그 다음에 파란 걸로 쓰고 노란 걸로 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당연히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갔어요. 이상했어요. 스페인어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못 배웁니다. 그럼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색깔 차이가 있죠. 그 색깔이 바로 중요합니다. 영어는 단어 단위 언어를 쓰기 때문에 소위를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라틴어는 단어 단위 언어가 아니고 글자 단위 언어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글자 단위 언어라는 건 글자 자체에 의미가 있고 품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하는 사람들이 500년만 들여다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해합니다. I 다음에는 U 인칭입니다. 영어 하는 사람은 그게 진리입니다. 스페인어는 I 다음에 있습니다. 라틴어. 그거를 모르는 거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라틴어 인칭은 게르만어 인칭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어죠? 외국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영어 아닙니까? 영어는 인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나, 2인칭 앞에 있는 사람, 3인칭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사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감히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고방식이 벌써 1000년, 2000년부터 그게 유전자에 딱 각인되어 있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스페인어는 근데 라틴어를 이해를 해야 스페인어를 가르칩니다. 라틴어 이해 못하면 스페인어 못 가르칩니다. 라틴어 인칭은 내가 1인칭이다. 우선 나가 있어야 남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나 빼놓고 모든 존재하는 다른 존재 앞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물건이거나 따지지 않고 나 빼놓고 모든 다른 존재가 3인칭. 그걸 영어에서 이해 못하죠. 앞에 있는데 어떻게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인칭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3인칭이고 마리아도 3인칭이죠. 남이거든요. 나 빼놓고 남 무조건 3인칭입니다. 이걸 이해 못해서 지금까지 하와이로 가르칩니다. 이 하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 왜 앞에 있는 후안 인사할 때 꼬메스타라고 써? 아니 집에 있는 마리아 물을 때 왜 그걸 꼬메스타라고 써요? 그냥 외워 임마. 설명할 방도가 앞에 있는 사람 3인칭, 집에 3인칭.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모세 야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분들이 그 말을 아는 분들이 100% 아는 것이 이름 물을 때 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앞에 계신 우리 세니로 바한테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말이 꼼수에 나옵니다. 그런데 쓰고 계신 볼펜이 특별한 걸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 볼펜 하려고 얘기를 할 때 볼펜이란 말을 스페인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꼼수에 아마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쓰는 볼펜도 3인칭이고 저도 3인칭입니다. 이거부터 깨우치게 됩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스페인어를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칭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 1인칭, 나 외 모두 3인칭 2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칭을 2개만 하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대화라는 것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문문과 긍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먹었어. 아직 안 먹었는데 그거까지 합쳐야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왔니? 조금 아까. 이거까지 들어가야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물을 때는 내가 주어가 돼서 묻는 경우는 전체 의문문에 5%도 안 됩니다. 95%가 상대한테 묻습니다. Are you, do you, does he, is he 이렇게 다. 쉽게 얘기해서 의문문은 무조건 3인칭을 씁니다. 대답 보십시오.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는데. 언제 왔니? 조금 아까. 그 대답 누가 했습니까? 나입니다. 모든 긍정문에는 마리아나 후안 같은 특별한 인칭이 없는 한 무조건 1인칭을 씁니다. 인칭은 2개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말을 만든다는 건 인칭과 시제가 있어야 말을 만듭니다. 말을 만드는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명사, 형용사, 동사 3가지인데 그 중에서 명사, 형용사는 필요한 거 외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동사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활용하는 건 동사고 말을 배운다는 건 동사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즉 먹다 하나 외운 다음에 먹고 먹는 먹은 먹을 먹었다 먹다 먹어라 드세요 잡수요 쳐먹어라 이게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사 활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한국 사람만 스페인어를 그렇게 단기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동사에 다자가 달려있는 말은 우리말하고 스페인어밖에 없습니다. 다. 먹다에 다, 있다에 다, 찾다에 다, 오다에 다, 가다에 다. 다자. 다른 나라에서는 다자가 뭔데요? 개념이 없어서 이해 못합니다. 자,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과연 한국말을 얼마큼이나 아는가? 거의 모릅니다. 그냥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 자체의 문법에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못 가르치니까 바로 그겁니다. 원어민 절대 영어 못 가르칩니다. 참 무식한 것들이죠. 그걸 돈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말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찾다가 품사가 뭡니까? 대답을 해봐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찾다가 동사가 품사가 뭡니까? 동사를 부르죠. 그러면 찾는 품사가 뭡니까? 동사. 그러면 찾아는 품사가 뭡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분은 지금 찾다도 동사고 찾는도 동사고 차이도 동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안에 형용사가 하나 없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분 틀렸고 저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원어민이 못 가르쳐요. 그냥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알 필요가 없거든요. 품사가 뭐고 알 필요가 없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은 한국말은 비록 하시지만은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남한테 한국어를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찾다를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사가 뭔지 아셔야 돼요. 동사가 뭐냐?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동작을 표현한 글자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찾다가 움직이는 동사를 그럼 표현했느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착각을 하신 거예요. 찾다는 동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엄밀히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 동사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찾다를 한 단어로 착각을 하십니다. 이건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낸 글자는 찾이지. 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무슨 동사입니까? 다가 안 움직이는데. 학교에서는 저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문법을 연구를 한 거죠. 요거는 동사는 찾이고 다자는 원형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모든 동사의 원형을 쓸 적엔 동사 뒤에다가 다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찾다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찾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는도 동사고 찾아도 동사고 형용사고 다 틀렸거든요. 왜냐? 동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지금 왜 틀렸나? 이걸 한 단어 착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동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먹고 먹는 먹은 먹을. 먹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먹자는 그냥 동사 가만히 있고 다자를 띈 자리에 고자를 넣고 다자 띈 자리에 는자를 넣고 이게 바로 신문법이에요. 는자는 찾다가 찾는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까지 스페인어 문법 만든 영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단어 단위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다고 찾는하고 다르잖아요. 단어가 아 이게 변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한 게 아닙니다. 다자를 띈 자리에 는자를 넣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단어 단위 시각으로 만든 문법이 현문법이고 글자 단위 시각으로 만든 게 신문법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오늘 현재 배운다. 찾다의 현재는 찾는이고 먹다의 현재는 먹는이고 오다의 현재는 오는이고 가다의 현재는 가는이고 찾다 오다 보자 찾는 먹는 오는 가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탑자 띄고 는자 붙여 한국말 동사 4,000개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보시는 대로 I am이 소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죠. 글자가 쓰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 아니? 소위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요 설명부터 하면 더 쉽습니다. S자가 동사입니다. 단어 단위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글자 하나의 의미가 있고 글자 하나의 품사가 있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자가 현재 시제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오자가 영어의 I가 바로 오자. 그 다음에 요 Y자가 마지막에 요거는 전미사로 즉 소위라는 거는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입니다. 각각 품사가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영어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지금까지 이걸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S자가 동사고 O자가 현재 일진 단수 나머지 Y자는 소하면 이게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저렇게 인칭하고 같이 쓰일 적에 소리가 하나, 소, 포, 또 이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꼭 전미사 Y를 붙여서 소리를 두 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 발음이 훨씬 안정이 됩니다. 보이, 보이 이렇게 만드는 게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뭘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배우신 겁니다. 뭘 배웠냐? 영어는 인칭 대명사를 동사하고 같이 쓸 적에 동사 앞에 그리고 띄어서 씁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모든 문장,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동사입니다. 언제나 동사 앞에 나오고 인칭은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인칭과 시제를 함축한 알파벳 부호를 동사 뒤에 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게 다릅니다. 이것만 알면 스페인어 다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자가 1인칭 단수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럼 학교에서 자 오늘 1인칭 단수 배운다. 나는 먹는다. 나는 찾는다. 나는 입는다. 나는 간다. 나는 온다. 이거를 4,000개입니다. 동사. 다 외우는 겁니다. 그 4년간 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스페인어 동사에는 우리말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 찾다가 있죠. 우리말에 띌 적에 다자 띄우서 보세요. 우리말을 구사할 적에 동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동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원형어미가 붙어있는 그 다자를 떼인 자리에 는자가 뭐냐? 여기 현재죠. 어자가 뭐냐? 이 명령법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면 현재 는자 붙여. 명령법 어자 붙여. 다 끝납니다. 여기도 동사 뒤에 오자가 1인칭이랑 스페인어 동사가 4,000개거든요. 그 4,000개 우리말하고 똑같이 다자 원형어미가 달려있습니다. 글자도 2개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스페인의 찾다인데 이 4글자가 찾입니다. 이 2글자가 뒤에 간다고 지금 다자 똑같습니다.
우리말은 원어민 단자를 띄고 그 자리에다가 시제나 문법을 함축한 글자 붙입니다. 스페인어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원어민 단자가 있는데 말할 때 찾다고 찾다는 이런 말은 없잖아요. 찾고 찾는 안에 스페인은 똑같습니다. 단자를 떼고 이 자리에 인칭입니다. 요게 동사고 요게 인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도 예를 하나 주고 여기도 예를 하는데 동사가 앞에 나오고 인칭이 뒤에 나오고 동사는 글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맨 첫째가 스페인어 인칭의 위치를 배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인칭 단수가 5자라는 걸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어 동사 4,000개 다 타자가 달렸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말 구조가. 그러면 4,000개를 5초 동안 외웁니다. 타자 뒤에 5자 붙여서 그래서 가르칩니다. 학교는 그 4,000개를 5자 붙인 상태로 다 외웁니다. 그래서 5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타자 띄고 은자 붙여. 현재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과거 타자 띄고 은자 붙여. 다 배웠죠. 타자 띄고 을자 붙여. 미래 다 배웠죠. 그게 우리말 문법입니다. 그거하고 대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신문법입니다. 타자 띄고 오자 붙여.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como está y esta가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에스타르 동사의 에스타의 동사의 원형은요. 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자가 있잖아요.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비동사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비동사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할 때 타자 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타자 쓴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타자 띠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에스타가 아니고 동사 요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EST 세 글자가 동사입니다. 요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인칭이죠, 인칭. 그게 뭡니까? 3인칭입니다.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3인칭, 1인칭만 하면 됐죠? 1인칭은 5구, 3인칭은 3인칭은 원래 글자가 아자하고 에자. 영어에 A자하고 E자 두 개가 있는데 95%가 A자입니다. 스페인이 이제 다 배우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몇십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십 시간이 왜 필요한 거 아니? 단어 외워야 될 거 아니? 말을 하려면은 단어도 안 해. 아까 제가 얘기한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인기 안 되는데 2달 후에 말한다. 걔 단어 알아요 다. 저는 말을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인칭 시작만 가르치는 겁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단어 외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라는 게 나 혼자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꼭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말하는 거지. 나 혼자 공부 안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 말하는 거다. 그거를 여는 시간이 8주예요. 그래서 전반기 6개월이 걸리고 8주. 그러니까 말은 실제 배우는 딱 8주 동안에 배웁니다. 첫 과정 8주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Did you have dinner? 이 말이 어떻게 세노가 되는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자 보시죠. 제 나름입니다. 이게 전형 목답입니다. 자, 이제 다자가 눈에 보이시죠? 이게 다자입니다. 그럼 말할 때 다자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동사가 세노가 아니라 CEN 세 글자가 동사인 거 아실 수가 있죠? 그 뒤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인칭과 시제입니다. 이 악센트가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저거를 과거 시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미국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칭은 뭐냐? 5자에다 액센트 치고 과거가 됩니다. 과거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요게 바로 인칭과 시제입니다. 아까 요 5자는 그냥 액센트가 없죠. 요거는 현재 1인칭 단수고 거기다 액센트 찍으면 과거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우시는 거 아니? 찾다가 찾는 그 는자가 스페인어로 뭐 찾은 은자가 스페인어로 뭐 이것만 붙이면 되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단 몇십 시간이에요. 그거를 학교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시제에서 인칭 구별하는 것을 아이들이 1년간 암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물어봤죠. 야, 너희들 인칭 어떻게 배웠니? 요번 주는요 2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돕다, 뭐 찾다 2개. 학교 가면 그걸 인칭대로 변하니까 그걸 다 배웁니다. 애들 따서. 그 다음 주에 또 뭐 배우니? 이번 주에 3개 배웠어요. 또 따로 배웁니다. 이거를 1년을 외워서 얘들이 인칭은 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타치도 오자 붙이세요. 타치도 A자 붙이세요. 30분에 걸려요. 30분 1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단어 단위 시각하고 글자 단위 시각 같은 공부의 차이입니다. 이게 현 문법, 이게 신문법. 이 차이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은 동사로 하는데 동사의 원형이 다자가 붙어있는 현대어는 우리말하고 스페인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그 다자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다자가 뭐예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스페인어하고 우리말하고는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원형이 다자가 달라고 똑같이 글자가 두 개고 말을 똑같이 띄우고 뒤에다가 우리말은 문법과 시제를 함축한 글자 는자가 직설법 현재입니다. 어자는 명령법 현재입니다. 그거 집어넣게 돼 있고 스페인어는 인칭과 시제를 함축한 부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인칭 어느 시제일 때 부호가 뭐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걸 영어적인 시간에서 보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못 배우는 거지. 이제 뭐 얘기는 다 끝났고요. 더 뭐 다른 동사도 다 똑같습니다. 형태가 뭐 다를 리가 없죠. 스페인하고 우리말하고 얼마나 비슷한 언어인가 보세요. 동사 구조가 똑같죠. 활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죠. 우리말하고 똑같이 반말 존댓말이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이 비동사가 이다 2개가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스페인어만큼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명사 동사 필요한 거 영어만이고요. 말은 동사로 하는 겁니다. 동사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어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어디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게르만어고 스페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글자 단위 언어고 게르만어는 단어 단위 언어입니다. 단어 단위 언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스페인 문법을 500년간 들여다봤어도 아직도 꼬메시다 마리아 차이를 이해 못하고 아직도 디주 헤브티너가 왜 생각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스페인어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말이 스페인어입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왜냐하면은 말이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어 쉽다 어렵다는 거 기준이 어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가 발음입니다. 발음이 쉬운 거고 발음이 어려운 거죠.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스페인어가 발음이 가장 모음 5개를 5개 발음하는 나라는 스페인어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렵다, 쉽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암기한 분량입니다. 스페인어는 수거가 없습니다. 관용어도 없습니다. 슬랭도 없습니다. 조동사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있고 이게 고대어가 돼가지고 융통성이 너무 낮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영어같이 다양하고 융통성이 많은 말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거, 관용어, 슬랭 도대체 그것만도 몇천 개로 해요. 그것만도. 스페인어는요. 딱 600단어만 6개월 동안에 합니다. 사실은 300단어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자기 약간이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2개월은 문장을 이해할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거죠. O자가 뭐고 A자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페인어 전체에 대한 윤곽을 머릿속에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저게 어떤 언어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걸리는데 2달 걸립니다. 8주 걸립니다. 그 8주 그동안에 기본적인 문법과 기본적인 표현, 숫자, 시간 이런 모든 표현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배웁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문장을 현재를 배우는데 현재는 현재, 미래, 진행 이거 다 현재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220문장을 배우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과거를 배웁니다. 그게 200문장 정도에서 대략 400문장이 있고 이 책에는 전부 다 700문장 정도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
몇 개월에 말을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문법으로 배우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만 딱 골라놓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한국에 있는 대학교 교과서, 미국 고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죠. 정관을 하고. 단 한 권도 교과서가 쓸모있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못 씁니다. 왜 못 쓰는가? 첫째로 밖에서 일생에 한번 쓸지 말지 쓸데없는 문법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쓸데없는 문법에다가 쓸데없는 문장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걸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속으로 이건 배워야 일생에 한 번도 안 쓰겠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공부하다가 시험 끝나면 딱 잊어버립니다. 그 바보 같은 말이니까 교과서는 다 그런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멍청이가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먹으면 한국 가서 교과서 심사위원이나 아까 생각해. 어쩜 어느 나라 교과서 만드는데 그렇게 돌다녔더만 내가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재 있죠. 대학 때 그걸 지금 보면요 한 수밖에 안 납니다. 그런 건 무슨 말을 가르치냐. 참 한 수밖에 안 납니다. 이제 기본적인 강의는 다 끝났고 신문법 소개 다 끝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들 하세요. 이제부터 질문.